안녕하세요. 이호영입니다. 저는 논문 주제로 한국어 교육 정책에 관한 내용을 다뤄보고자 합니다. 저는 교원이 아니고 일반 회사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논문 주제를 잡는 게 너무 어려웠는데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교수님께서 저랑 관련돼 있는 주제를 잡으라고 하셔서 한국어 교육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제가 대학원을 오기 전에 경희대학교에서 평소에 관심이 있었던 한국어 교원 자격증 2급을 취득했는데요. 회사에 다니고 있던 와중이라서 당장 학생을 가르칠 계획이 없었고, 그리고 자격증이 사장되는 게 좀 아까워서 다문화 사회 전문가로 자격증을 좀 확장시키고 싶어서 대학원을 진학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접근할 수 있는 주제가 한국어 교육이었고, 평소에 정책이나 행정 쪽에도 관심이 많아서 한국어 교육 정책으로 주제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한국어 교육 정책의 전반적인 이해와 고찰이고요. 그 제목은 제가 드렸던 그 PPT는 목차 서론, 참고문헌 순서로 되어 있는데, 지금 발표드릴 순서는 제가 발표하기 편안한 순서로 약간 변경되었으니까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전체적으로 선행 연구들을 보면 그 특정 주제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깊이 있는 연구들을 많이 했습니다. 제2 언어로서의 한국어 연구, 내지는 여성 결혼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라든지, 중앙 정부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특정 계층 결혼 이민자, 국제 결혼 가정 자녀, 외국인 근로자, 이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라든지 이런 식으로 세부적인 대상이나 타겟을 가지고 한 연구이고 그들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나가는 연구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어 교육 전체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큰 틀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그 정책 전반에 대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딱 짚어지는 어떤 논문을 찾기는 사실 조금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전반을 조금 잘 보이게끔 네, 정리를 하고 잘 정리된 부분에 의해서 어떤 부분이 구체적으로 문제인지를 조금 고찰하는 데에 목적을 두려고 합니다. 한국어 교육 같은 경우는 수요가 갑작스럽게 생기면 거기에 공급을 긴급하게 하는 형태 또는 국가가 필요한 부분을 육성하는 형태로 발전되어 왔습니다. 때문에 중복과 사각지대 그리고 일선의 혼선과 같은 고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요. 아직도 그 부분들이 사실은 해결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 연구 역시 그 한국어 교육 내용이나 교수 학습 내용에 비해서 그 연구의 수량이 상당히 모자라고요. 그리고 연구의 어떤 패턴도 그 특정 정책을 세밀하게 연구하는 그 연구들이 좀 많습니다. 그 아무래도 정책이 좀 복잡하게 정부 정책이 좀 얽혀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브로드하게 전체적인 흐름을 좀 읽을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그런 연구를 조금 해보고자 합니다. 한국어 교육 정책이 왜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 한국어 교육은 대상으로도 분류가 되는데요. 제2 언어로서의 한국어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가 있는데 그 쉽게 말해서 조선족 분이면 제2 언어로서의 한국어 대상자이고 중국인 분이시면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대상자 분이신데 어, 모국어가 두 개이기 때문에 제2 언어로서의 한국어인데, 그러니까 대상이 다르다는 것은 다른 방식으로 가르친다라는 의미도 될 수 있는데요. 근데 실제로 한국어가 그 제2 모국어라고 한국어가 일찍이 유창하다는 전제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럴 확률이 높을 뿐이지.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중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서도 전혀 한국어를 쓰지 않고
있지만 두 개의 모국어를 가진 경우도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복잡성이 좀 있고요. 그리고 학습 내용별 목표에 따라서 교육 대상이 분류가 되는데 일반 목적과 특수 목적이 있고 특수 목적에는 학문 목적, 즐겁 목적, 여행 목적이 있는데 뭐 학문 목적은 말 그대로 이제 학교를 들어오기 위한 학생들의 대상으로 하고 직업 목적 같은 경우는 근로자 대상으로 해서 그 분들 환경에서 쓰는 언어들을 더 많이 교재에다가 넣는 거죠. 뭐 그런 거기 때문에 또 이분들이 타겟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룹핑을 또 따르게 해야 되는 또 그 양상을 또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교원 같은 경우는 복잡할 건 없는데 교원 양성 과정이나 처우가 사실은 취약한 게 문제이고요. 다음 장에서 살펴보긴 하겠지만 그 관할 행정부서는 많은데 교원을 양성해서 그분들이 파견되는 거는 다 이분들이 가시는 형태인 것이죠. 그리고 이중언어 강사 같은 경우는 목표가 다르긴 하지만 하시는 일이나 역할은 장소가 다를 뿐이지 그렇게 달라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역할 비교 같은 것들이 조금 들어가면은 좋을 것 같아서 네, 제가 내용을 조금 넣어봤습니다. 네, 이 논문을 어, 소개하는 내용의 가장 핵심이 되는 네, 장표입니다. 2017년에 각각 다른 연구자분들이 조사한 내용을 그 한눈에 볼 수 있게 비교해 볼 수 있게 정리한 장표인데요. 각 부처별로 그 관련 근거 법률과 대상들에 대해서 이제 딱 눈에 보이게끔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딱 봤을 때, 전체적으로, 어디가 중복이 되고, 어디가 사각지대고, 어디가 누락이 됐는지가 눈에 보이잖아요. 딱 봐도, 대상만 봐도, 여성 결혼 이민자가 많구나. 그리고 그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수행기간이나 교육기간이 이렇게 많다는 거는 프로그램도 상당히 겹칠 거고, 그 다음에 예산도 상당히 겹칠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 논문을 통해서 이 예산이나 프로그램들이 얼마나 겹치고, 네,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일목요연하게 눈에 들어오게끔 정리를 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고찰들을 하고 싶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부분에 대한 고찰은 많은데, 예를 들어서 뭐, 여가부 중심으로 네, 뭐 그렇게 따지면 여가부에서 얼마나 많은 그 결혼 이민자 대상으로 한 지원이 있는지는 볼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다른 부서와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예산이 겹쳐지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그 지원이 이 가족들 대상으로 겹쳐지고 있는지는 눈에 보이질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찝어내려면 이런 정책 전반이 연구되는 그런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책 전반에 대한 부분을 어, 어, 연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나오는 인사이트를 고찰해서 이 부분이 문제다. 이렇게 많이 예산이 이쪽으로 많이 몰리고 있고 그 반면에 사각지대는 어느 부분이 사각지대이다라고 정리를 하고 싶었습니다. 네, 목차 부분입니다. 일단 이 목차 부분의 뭐 1, 2, 3 요 부분은 이 한국어 교육이 그 일단 개념적인 부분, 그래서 그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요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국가에서 뭔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육성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쏠림 현상이 생겨져 버렸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 형성 과정, 네, 그런 것들, 그리고 국어 교육과 한국어 교육의 차이점, 그리고 이렇게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 이 다양한 목표 설정, 대상 설정, 그리고 그 다음에 교육 정책 부서, 다양한 부서,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볼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대상 중에 되게 몰리는 대상이 있고, 그
소외되는 대상들이 있잖아요. 그 대상별 교육 현황들을 보면서 뭐가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한 그 고찰 위주의 그런 현황들과 소결이 있을 거고, 그리고 대부분의 그 정책 연구들이 교원 연구 따로, 그다음에 이런 학생들이죠. 이런 한국어 교육 을 받는 학생들 연구 따로인데, 한국어 정책이라고 하면 그 배우는 학생 대상과 그다음에 교원들의 정책이 다 다뤄지는 게 정책 전반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교원 양성 실태가 취약한 게 저는 사실 가장 큰 문제 중에 또 하나 한 꼭지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네,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를 봐야 하는 그 논문인 만큼 이 부분을 교원 부분까지 같이 보도록 하는 걸로 할 예정입니다. 연구 방법 및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문헌 연구를 기초로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코로나 상황이고 다각도에 제가 이쪽에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인터뷰라든지 설문지는 좀 하기가 힘든 여건입니다. 거기다가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네, 그래서 더욱더 대면이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문헌 연구를 하되 질적, 양적 연구를 참고를 할 거고요. 그리고 양적 연구 역시 근거 있는 어떤 정책 수행 기관에서 나온 연구를 바탕으로 그런 연구들을 많이 찾아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도 교수님께서 이제 내용이 너무 브로드하니 조금 집중할 내용으로 좀 범위를 줄여보라고 하셔서 그 부분도 좀 고민을 해볼 예정입니다. 참고 문헌 같은 경우는 제가 그냥 정말 간단하게만 긁어 놓은 거고요. 정말 너무 많은 문헌을 참고할 예정입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